오늘 국민일보 톱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106명인데 한 명은 수감 중이고 나머지 105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5명이 단일화 반드시 필요하다 했다는데 저 같으면 제목 저렇게 안 붙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죠? 반드시 필요함 55명. 그다음에 12명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게 12명. 이 숫자를 합해야죠. 그래서 67명이 단일화가 필요하다. 기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목을 편집자가 제목을 붙이는데 편집자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55명 했는데 제가 만약 제목을 달았다면은 67명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가 16명. 그다음에 저 바른 쪽에 보면은요 18명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화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직접 단판을 짓는 거 톱다운 방식으로 양쪽의 영수들끼리 만나서 단일화하자 하고 전격적으로 국민 앞에 포옹하면서 딱 기자회견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직접 단판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지도부가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총리에게는 장관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 때 안철수 총리가 후보 공천권을 얼마를 갖고 이런 것들. 그런 협상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루하고 밀당이 심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두 번째 방식으로는 지도부 간의 협상.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말고 그냥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세 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을 내서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하자. 지금 상황이라면 이건 물어보나 마나 윤석열 후보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까. 차라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넘어서 25% 이렇게 됐다면 여론조사 방식을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또 다른 변수를 넣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로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12포인트로 이기지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을 20포인트 차이로 이기지 않습니까? 경쟁력은 안철수가 더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 여론조사도 부분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냥 단순 지지율도 포함을 시켜서 두 가지를 합한 그 무엇의 방식으로 이제 단일 후보를 정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10% 안팎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4분의 1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4분의 1 수준. 그러니 여론조사가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딱 둘이한테 물어보는 건데 두 사람 놓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이제 방법은 양쪽 영수 윤석열 안철수의 직접 단판. 윤석열 후보가 이미 그렇게 밝혔죠. 한국일보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다. 전격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아시라. 이거는
후보인 나 윤석열과 저쪽 후보인 안철수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윤석열 후보 뜻대로라면 직접 담판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단일화에 얽혀 있는 문제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정부 이른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 안철수한테 정부 구성의 한 절반 정도 뚝 떼어주는 것 공동정부 아니면 3분의 1쯤 떼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지율 지금의 지지율로 봤을 때 4분의 1만 떼어줘야 되나요? 아무튼 공동정부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철수가 먼저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좋다, 단일화하자. 그런데 이제 써가지고 온 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 앞에서 읽을 겁니다. 다음 사항을 들어줘야 단일화는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국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의 요구 사항을 무조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조건부 수용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무조건 수용을 해라. 안철수도 너 주제넘게 뭐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걸 무조건 수용을 해라. 보기는 참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지금 핵심 관건들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 3번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는데 2002년 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997년 이른바 DJP 연합 단일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2002년 그건 모델이 아니다. 그때 단일화 과정이 매우 시끄러웠거든요. 그 여론조사 방식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가 또 이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1997년 김대중, 김종필 양쪽 영수가 딱 만나가지고 책임 총리 딱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었지요. 이제 그 방식을 원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한국일보하고 단독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에 정말로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면 비공개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끼리 얘기가 좀 오가야 되는 것이지 다짜고짜 그냥 다른 언론을 통해서 단일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그랬네요. 노무현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진영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진영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안철수 본인의 입에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바보 노무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바보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안철수의 말을 보면은 단일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지금 기가 막힌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의 명분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의 대의명분이 있다면, 그게 두 사람이 뜻이 같다면 이제 합쳐서 가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합쳐서 가되 이제 쾌도난마식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차라리 20%대에 가까워졌다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 육박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3배, 4배까지 벌어진 상황이라 단일화 여론조사 협상으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롭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은 이겁니다. 왜 국민의힘이 3월 9일 5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그 공천 후보자 명단 20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예외적으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종로에 비공개 1인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모 서식통은 원희룡이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은 단일화를 할 경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할 경우 그때 안철수가 종로에 출마한다. 그래서 비공개 1인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한 소식통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 안철수에게 금배지를 달아줘서 종로에서 안철수가 출마하면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왜 민주당은 공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철수가 금배지를 달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당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 종로에서 금배지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차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안철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뭐 그런 식의, 그 시절처럼 그때 3당 합당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됐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구상을 하려면 안철수를 종로에 전략 공천을 해서 당선이 돼서 원내로 진입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차차기 대통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진로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지금 단일화를 하기 위한 시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한 시간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4일 후보 등록 마감, 다음 주 월요일. 이때까지 하면은 단일화된 후보 이름만 투표 용지에 적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거죠. 28일. 그러면 단일화를 해서 사퇴한 후보 옆에 사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전투표 개시일이 다음 달 4일이거든요. 그 날짜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 그러면 투표소에 후보 사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의 가능성은 제로다.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우가 두루미를, 황새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내놓는데 왜 이렇게 넓적한 접시에다가 수프를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리가 뾰족한 이제 황새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치 여우가 황새를 초청해 놓고 접시에다가 수프 내놓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권은희 원내대표는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권은희 원내대표 입에서도 이제 단일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대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권은희도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과 밀당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권은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의 카운터파트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카운터파트.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 편지가 안 오는 거야? 왜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왜 그 말심부름꾼이 아직도 우리 집 배를 안 누르고 있는 거지? 빨리 좀 누르라고. 우리도 속 타.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아무튼 염장 지르기의 달인입니다. 이준석. 안철수 처지로 봤을 때 여론조사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네요. 소위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 않습니다. 1월 초쯤에 안철수 후보가 기분 좋게 기세가 좋을 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완연합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보수 성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후보에 그대로 오로지 편입되기는 어려운 그런 지지율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말을 비비꼬기는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염장지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가 단일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오늘 아침까지도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번 금요일 잘 봐라. 그냥 건너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뒷다리를 잡고 있습니다.